만약 당신에게 400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평생 사고 싶었던 슈퍼카? 강남의 펜트하우스? 아니면 세계 일주?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그런데 만약 그 돈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가족을 찢어놓고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될 자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미국의 한 국립경제연구소 NBER의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당첨금 전액을 탕진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연구 결과였죠. 단순히 돈을 다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파산, 이혼, 마약, 알코올 중독, 심지어 살인과 자살까지. 이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억 원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실제 절규예요. 오늘 우리는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의 꿈, 그 달콤한 환상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은 단순히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행복,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날것의 진실을 마주하고 만약 당신에게 찾아올지 모를 일생일대의 행운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깊고 넓은 지식의 창고, 호기심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5,000원짜리 희망을 사며 꿈꾸는 로또 1등, 그 찬란한 빛 뒤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 당첨자들의 충격적인 근황과 말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실제 당첨자들이 왜 돈을 모두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는지, 그들의 생생한 증언과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겁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 하나면 로또 1등 당첨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막연한 환상이 해결될 거예요.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건 진짜 구독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테니까요. 지금 미리 살짝 눌러주시면 제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듬뿍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로또 당첨을 돈벼락이라고 표현하죠.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진짜 벼락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떨어진 돈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벼락부자 증후군, Sudden Wealth Syndrome이라고 불러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배부른 소리냐 싶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의 일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차가 평범한 1000cc 경차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이 경차에 F1 경주용 항공유를 가득 채워준 겁니다. 엑셀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차는 미친 듯이 튀어나가겠지만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는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과열되어 폭발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어딘가에 처박히고 말겠죠. 갑자기 생긴 수십 수백억 원이 바로 그 항공유이고, 돈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우리의 평범한 정신 상태가 바로 경차 엔진인 거예요.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이 그 돈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할 때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라 절대 흥청망청 안 써. 바로 우리 뇌의 문제입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상상도 못할 큰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해요. 이 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수십억짜리 집을 계약하면서 마치 편의점에서 껌 한 통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현실 감각의 완전한 상실이 찾아오는 거죠. 실제로 한 당첨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억짜리 시계를 사는데 그냥 10,000원짜리 티셔츠 사는 기분이었어요. 돈의 단위가 그냥 숫자로만 보였죠. 100억이 있으니 1억은 그냥 100분의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돈은 그냥 게임머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과학적인 이유예요. 이 벼락부자 증후군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잭 휘테커. 2002년 그는 당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액이었던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에 당첨됩니다. 당첨 전에도 그는 이미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2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잭 휘테커는 이미 부자였으니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주변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복권을 판 가게 점원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50억이 넘는 돈을 교회에 기부했죠. 하지만 선행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스트립 클럽에 가서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뿌려댔고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돈 냄새를 맡은 사기꾼과 도둑들이 들끓기 시작했죠. 차에 넣어둔 현금 7억 원을 도둑 맞는가 하면 카지노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 20억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의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준 용돈으로 마약에 손을 댄 17살 손녀는 결국 약물 중독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딸 역시 몇 년 뒤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그의 회사는 파산했으며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죠. 결국 당첨 4년 만에 3,800억 원의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저주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벼락부자 생존 가이드 1단계예요. 만약 당신이 당첨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스텝 1.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에게도 알려선 안 됩니다. 이건 그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당신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주변의 시기, 질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스텝 2. 최소 6개월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주변에서 당연히 의심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돈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최소 6개월 동안은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미래를 계획할 심리적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텝 3. 돈을 찾기 전 드림팀부터 꾸려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금융 전문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당신의 멘탈을 관리해줄 심리 상담사입니다. 이 3명으로 구성된 나만의 드림팀을 먼저 구성하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모든 계획을 세운 뒤에 돈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가족에게까지 숨기나요? 그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야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돈을 찾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게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던 가족,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와 연인이 어떻게 악마로 변하는지 소름 끼치는 실제 사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첨자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재정적 흡혈귀, Financial Vampire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당신의 돈, 즉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들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축하와 부러움으로 접근합니다. 와, 진짜 축하한다. 한턱 쏴. 어려울 때 나한테 신세 진 거 잊지 않았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집니다. 축하는 요구가 되고 요구는 협박으로 변질되죠.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흡혈귀들이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설마 피를 나눈 가족이나 10년지기 친구가 돈 때문에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로또 당첨자들의 이혼율은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고 가족 간의 금전 관련 소송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대 심리와 서운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돈 혹은 나도 지분이 있는 돈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이런 식의 감정적 협박은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돈벼락 맞더니 변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죄책감과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40대였던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떼고 약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집을 사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는 등 수억 원의 돈을 나눠줬죠. 하지만 형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나눠준 돈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동생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형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친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이 했던 말이 사람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에게 동생의 당첨금은 더 이상 동생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다는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의 목숨까지 빼앗은 거죠.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잔인한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 지옥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단호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돈과 목숨 그리고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 정리법입니다. 스텝 1.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라.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텝 2. 빌려주는 돈은 없다. 주는 돈만 있을 뿐.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 절대 빌려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돌려받을 생각 없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도 좋은 만큼의 돈만 딱 한 번 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명확히 하세요.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스텝 3. 모든 금전 거래는 변호사를 통해 하라.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이나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세요. 이건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생길 더 큰 오해와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럼 평생 주변 사람 아무도 못 믿고 혼자 살아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사람과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을 구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을 피하고 로또 당첨을 진짜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은 과연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당첨금을 10년 넘게 지키고 오히려 더 큰 부와 행복을 이룬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는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실패한 당첨자들은 돈 자체에 집중했지만 성공한 당첨자들은 돈을 다루는 법에 집중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죠. 재정적 문해력, Financial Literacy.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돈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글을 배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듯이 돈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돈을 절대 다룰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당첨금을 물고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잡아먹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당첨금을 고기 잡는 법을 배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법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불리고 관리하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아니 평생 써도 못 쓸 돈이 생겼는데 굳이 머리 아프게 공부까지 해야 해?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펑펑 쓰면 되는 거 아냐?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돈은 생물과 같아요. 가만히 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작년의 1억과 오늘의 1억이 다르듯이 은행에 넣어둔 100억은 1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가치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갑자기 생긴 부자를 노리는 사기꾼들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데요. 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립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 수십억을 한 번에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재정적 문해력이 없으면 당신의 수백억은 똑똑한 사기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여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앨런과 바이올렛 라지 부부 이야기예요. 이 노부부는 2010년 1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첨금을 받은 뒤 무엇을 했을까요? 슈퍼카를 샀을까요? 초호화 저택으로 이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의 거의 대부분을 병원, 소방서, 적십자 등 지역사회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남은 돈은 안전한 채권과 배당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했죠. 그들은 당첨 후에도 40년 넘게 살아온 작은 시골집에서 그대로 살았고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한 기자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돈을 쓰지 않으시나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부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지 부부처럼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성공하는 당첨자의 3가지 원칙입니다. 스텝 1. 지출 예산이 아닌 삶의 방식을 설계하라. 무엇을 살지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여행하는 삶, 봉사하는 삶, 아니면 조용히 은퇴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삶?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텝 2. 몰빵 투자 절대 금지. 자산을 배분하라. 이게 대박이다 라는 말에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붓는 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당신의 돈을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등 여러 바구니에 안전하게 나눠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원칙입니다. 스텝 3. 익명성을 끝까지 사수하라. 성공한 당첨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부분 끝까지 당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당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당신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끝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신의 익명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당신에게 생긴 가장 큰 능력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드림팀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자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또 1등 당첨의 빛과 그림자, 그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은 과연 행운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달콤한 꿈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3줄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갑작스러운 큰돈은 축복이 아니라 당신의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가혹한 저주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 때문에 변해버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즉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셋째, 결국 돈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는 재정적 문해력과 철저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장 이번 주 로또를 사러 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만약 내가 1등에 당첨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행복 계획서를 한번 재미삼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 알릴지, 일을 계속할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 상상과 계획의 과정 자체가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현재 삶을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10명 중 7명이 불행해진다는데 로또 1등은 과연 행운일까요? 불행일까요? 이제 그 최종적인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로또 1등은 행운도 불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일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개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추락시키는 무거운 족쇄가 될 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다락방에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는 호기심 하나를 더 채워드렸길 바랍니다. 이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볼 용기가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락방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지금까지 호기심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